써서 그래요. 엄청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4기 이영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온라인 공회를 통해서 이제 고려학교에 처음 수석 입학을 했어요. 이 수석이라 하면 1등으로 접수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나의 성장 스토리를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야심찬 소망을 새기면서 입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주제는 작가로 제대로 살아보기 영구년 성장 스토리입니다. 제가 부제도 좀 달아봤어요. 우리랑 놀다가 어쩌다 작가가 됐다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11월 14일에 정확히 고려학교 공회를 들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2022년 고려학교 이제 4기로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선생님들이 책을 내고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특히 우리 최석영 선생님의 이 불도저 같은 이 책을 내는 이런 모습이 너무 놀라웠고, 나도 글을 쓰고 싶다는 이 마음에, 용기를 내서 최석영 선생님 어디서 글 배우세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저도 이제 글쓰기 강좌를 소개를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입가를 해서 이제 그동안 이 명치 끝에 달려있던 이 답답함을 속풀이 하듯이 이렇게 불도저처럼 초고를 써내려 갔습니다. 8월에 겨우 다 쓰고 나서 이제 초고를 딱 보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일기 쓴 것 같아요. 메시지가 없어요. 이 깔크처럼 날카로운 이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스크래치가 이렇게 났어요, 마음이. 근데 수강료가 아까워서 퇴퇴퇴 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통화하고 엄청 눈이 시뻘겋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고를 마무리할 즈음 이제 지쳐갈 그때쯤에 작년 6월에 이 고려학교 4기 나눔 특강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만의 이 학교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딴짓거리 감성 실패하리라는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총 4가지 주제로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학교 생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촉이 왔습니다. 마치 목차를 이렇게 뽑아내듯이 내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책으로 내고 싶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품게 됩니다. 발표가 끝나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마 저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책 쓰셔도 되겠어요. 이 말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겁없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폰에도 샘 속는 이 개인저서 최고 과정에서 심신이 지쳐갈 쯤에 작년 10월에 이제 전자책 1기 수업을 듣고 해 넘기지 말고 올해는 꼭 내가 이제 책을 꼭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학교 이야기로 감성 뿜뿜 학급 경영 10가지 방법이라는 전자책을 출간을 합니다. 고려학교 발표회 때 그 4가지 주제를 확장을 해가지고 제가 23년 교직 경력 중에 가장 좋았던 스테디셀러로 쓰고 있는 학급 경영 필살기 10가지를 담아서 엄선을 했습니다. 보통 전자책이 이제 한 30페이지 내외로 이렇게 해서 출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반 창문 너머로 교실을 엿보듯이 생생한 자료를 많이 넣고 사진도 넣어서 정성을 다해 95쪽짜리 대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스24 주간 베스트에 32위까지 올라가요. 전자책인데도 불구하고. 전자책의 베스트셀러다.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랄 만큼의 이 판매 부스를 올려가지고 유튜브 저자 인터뷰 방송도 탑니다. 그래서 어제도 들어갔더니 또 올라 있어요. 이게 1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참 이게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이 책이 제가 이제 작년에 교실 붕괴를 맞은 신규 선생님을 이제 돕고 싶은 마음에, 뭐라도 정말 이렇게 선배로서 쥐어주고 싶은 그 마음에 제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 이 책으로 다시 교실에서 희망을 찾는 그리고 후배 선생님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작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반 애들도 작가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 저자 이름에 애들 이름을 쫙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써왔던 동시를 모아서 9살 꼬마 시인들의 속닥속닥 동시수다라는 동시집도, 학급 동시집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10명의 작가들과 함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공저도 출간을 했고, 그래서 지난 9월 고려학교 주제 발표 때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3장에 지금과 잘 지내는 나만의 필살기, 그다음에 5장에 설렘으로 가득한 내 하루의 브이로그, 이 장에 바로 고려학교에서 배운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 생각, 열정, 강점, 건강관리 이 노하우 속에는 고려 학교와 함께했던 이 새벽 기상 인증 포스팅 습관 이게 이제 담겨 있고요. 또 아티스트 웨이 이제 책을 같이 읽으면서 모닝 페이지를 쓰는 것을 고려학교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모닝 페이지를 쓰는 습관이 제 삶의 루틴이 되면서 엄청난 무기가 됐습니다. 저는 긍정, 수직, 배움, 공감, 최상화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강점으로 오늘 함께 나눌 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 삶에서 마주한 시련에 주저하지 않고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모았습니다. 긴 터널의 시간을 빠져나오는 동안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또 2딸과 함께한 추억을 모아서 블로그 글 창고에 수집했습니다. 나를 채우는 배움으로 성장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글쓰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독자에게 도움을 주며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상화 전략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미어캣에서 저 멀리 날고 있는 알바트로스로 힘찬 비상을 시작합니다. 그 설렘에 여러분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더 넓은 광장에서 이제 작가와 독자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설레볼까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이 전영애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이 문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함께 책을 읽던 추억은 사람들을 참 오래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 차 한 잔만 나누어도 가까워지는데 누군가 온 힘을 쏟아 인생을 다 바쳐 쓴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건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엄청난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 표지 참 예쁘죠? 저는 이 그림을 제가 딱 시안을 받자마자 저 정신줄을 살짝 놓고 나비를 쫓아가고 있는 저 여인이 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연걸어가는 이 아라리 풍성한 보리밭을 보면서 이 깨달음을 뜻하는 보리라는 단어도 떠올랐습니다. 고려학교에서 같이 읽었던 그 고전 템민의 시타르타 그 책도 떠오르면서 이 보리의 의미가 굉장히 와닿았고 저한테는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슬픔의 의미를 다시 재발견해서 저만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드넓은 보리밭을 헤쳐가며 이제는 나비를 쫓아가는 저 설렘의 뒷모습이 되기까지의 긴 여정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슬픔이 설렘이 될 때까지 되게 호기심이 유발되는 제목입니다. 슬픔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게 설렘이 됐다고? 어떻게?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제가 싹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제목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살아갑니다입니다. 물론 과거에 슬픔은 있었지만 지금은 설렘입니다. 바로 이 설렘의 방점을 찍고 11월 어느 멋진 가을날 북토크를 함께 설렘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뒷날개에
잠깐 안 넘어가네요. 뒷날개 끝부분에 저렇게 이렇게 캔디를 넣었거든요. 저자 사인에도 직접 캔디를 직접 써드리는데 일일이 다 못해드려서 제가 아예 써서 박았습니다. 여러분께도 설렘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슬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 6년간 저희 가족이 겪은 가족 상실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담은 가족 역사이자 새 모두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1장에 그 상실의 시간, 준비 없이 맞은 이별에 대해 담았고 2장 방황의 시간에는 남편을 잃은 엄마, 또 아빠를 잃은 두 딸의 추스림을 담았습니다. 2012년 정부 청사 이전으로 이제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쫓아서 세종시로 온 가족이 밥줄조차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제 2017년에 사무관 승진 이후에 업무가 이제 핵심 정책으로 부상되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져 갔고 그때 국회 청문회 준비로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밤샘 업무가 지속되던 끝에 직원들과 회식으로 필요가 누적되었던 날 시댁에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쓰러진 남편을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 손도 못 쓰고 2시간 뒤 응급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준비 없는 이별을 맞게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 날벼락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분노하고 세상에 분노하면서 가장 의지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슬픔, 분노, 불안, 우울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이었고 그 희생을 떳떳하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2년여간 외로운 걱정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게 정말 마지막 숙제라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증명해낸다는 일념으로 간절히 기원을 했고 결국 재해사망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판결을 받고 보훈처로 항소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해서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음을 떳떳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희종에 남아서 6개월간 사후 처리에 대한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 아빠를 잃은 슬픔에 마음의 상처가 골마가고 있는 두 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아이를 위한 기원문을 빼곡히 적고 간절히 기원하면서 내 의지대로 그동안 끌고 가려 했던 이 엄마의 권위적인 습성을 반성하며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정말 엄마 종자 개량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설렘입니다. 어떻게 설렘이 스며들었는지 3장 회복의 시간부터 담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이 가족 상실을 극복하는 최고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이제 누구 부인으로 살지 말고 이영란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라는 이 지인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시간에 기대어 이 약물고 3년 고개를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휴직을 선택해 나와 딸들을 돌보며 제대로 딴짓거리 감성 CPR을 시작합니다. 먼저 10분 걷기가 등산이 되기까지 저는 10분도 잘 못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0분에 앞에 있는 진검다리까지 일단 가보자. 그리고 조금씩 내 몸을 맞게 늘리면서 이제 이웃 동네 1시간 거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스팟인 정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처음 만보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보 찍기를 30판을 연달아 3일 내내 도전하면서 이제 내 루틴으로 만보 걷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동네 앞산 불곡산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 옆 동네에 있는 청계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강을 차츰차츰 회복합니다. 캘리그라피 마음을 밝히는 등불. 제가 이제 주민센터에서 제 심리치료를 위해서 캘리그라피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쓰는 족족 선물도 하고 1년 동안 꾸준히 배워서 자격증도 땁니다. 그래서 행사 엽서 주문 제작, 또 간판 제작 주문까지 받으며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의 이 디자인으로 글씨도 쓰고 학교에서 학생들과도 나누고 제 선물을 받던 동료 선생님도 캘리를 배워서 이제 저에게 오히려 선물을 주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전파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자 사인도 즉석에서 캘리를 해드리면서 설렘을 나눕니다. 저는요, 진짜 책 안 읽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일주기를 막 넘겼을 때 지인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 책만한 게 없다고 하면서 이일천권 독서법이라는 책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나온 대로 저도 이렇게 독서 기록도 해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책을 읽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움을 받았던 책인데 뭐 맥락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계발도 읽었다, 소설도 읽었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많이 그때 도움이 많이 됐고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4주 단기로 글쓰기 배우는 곳에서 잠깐 수업을 받고 그 뒤로 66일간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글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바탕화면에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이영란 작가 등단. 그때는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진짜 책이라는 걸 쓸 줄 모르고 써놓은 걸 좀 모아놓고 싶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잠자던 블로그를 깨워서 2019년에 첫 수업부터 블로그에 포스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니의 감성 놀이터 슈필라움이라는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어제 들어갔더니 한 1700개 정도의 글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단 일기를 쓰며 학교에 글감을 사냥하러 저는 출근을 합니다. 2021년에는 193개를 썼고요. 2022년 191개. 그러니까 수업 일수가 190일이니까 거의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 쓰고 어떤 날은 2개 쓴 날도 있고 그렇게 인기 많은 파워 블로그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나답게 필력을 기르는 파워 블로그로 성장하는 글창고로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썼던 이 일기장인데요. 아직도 매일 씁니다. 눈 뜨자마자 쓰는 이 모닝 페이지는 2023년 올해 2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벌써 8번째, 지금 9번째로 넘어갔습니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마감하는 일기를 쓰고 4개 쓰는 캘리로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전 남들에게 많이 줬거든요, 선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캘리로 하루 마감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메시지를 건져서 저에게 캘리를 선물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기장도 이제 작품집으로 저만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책도 연구회를 통해서 깊이 있는 그림책 공부를 5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그림책을 나누면 수업이 설레죠. 제가 이게 수박 수영장을 나누던 장면이거든요. 수박처럼 입었습니다, 옷도. 아이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한참 그림책을 보더니 선생님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이런 설렘을 좀 주고 싶어서 옷도 이 신발은 또 까만색이라 수박 씨를 또 상징하는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제가 또 올 8월에는 서울 책보고에서 캘리그라피와 함께하는 그림책을 주제로 선생님 책꽂이 꾸미기 전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시를 참여했고 그때 전시했던 작품을 뒤에다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 2달 동안 연장이 돼서 연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펼치시면 표시해놓은 곳에 저의 캘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책이 저의 캘리 작품을 담아놓은 액자처럼 이렇게 저만의 작품 해석을 해서 담아놓은 거니까 한번 오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년간 복직을 하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림책 연구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회복하는 시간 동안 나를 지은 이 배움을 이제 동료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이제는 제가 아파본 만큼 주변 동료의 아픔이 먼저 읽혀지고 말하기 전에 등글개를 제가 준비해서 먼저 가서 긁어줍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할 때는 뭐 인문학, 그림책 다 포함해서 131번을 나눴더라고요. 1년 동안. 여러분 저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 입이 좀 크죠? 근데 제가 입이 커서 잘 웃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웃다가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웃음을 잃어가니 딸들도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우울한 이 생명력은 그래도 딸들에게 반사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행복하게 적어놓은 기원 노트 중 일부입니다. 웃자. 그래도 웃자. 웃을 일이 있을 땐 아낌없이 웃고, 웃을 일이 없으면 쥐어 짜서 웃고, 슬플 때는 넉넉히 웃고, 화날 때는 어이없이 웃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겠지.
환희의 웃음 되찾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웃자. 이 2019년 7월 3일에 썼더라고요. 그 옆에 또 어머니가 밝게 웃으면 인생의 슬픔도 괴로움도 명랑하게 이겨낼 수 있다. 저한테 끊임없이 그걸 주입하는 문구를 쓰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딸들에게 좀 그런 생명력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쥐어짜는 웃음을 만들었고 그 노력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잘 웃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 다시 웃게 되기까지 에피소드를 4장 희망의 시간에 담았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결혼 7주년 남편이 처음 만난 저희 집 가훈이었어요. 건강, 연습, 성실, 초인류 겁나 빡센 인생이었죠.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제가 2019년 남편 없이 처음 맞은 그 결혼 기념일에 가족의 날로 개명을 했어요. 결혼 기념일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세모녀 단합하는 이 단합대회 날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홀로 여전사가 된 엄마가 우리 집 가훈을 다시 정했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 너의 삶은 너의 것, 나는 내가 될 테니 너는 네가 되렴. 이렇게 제가 다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녀와 분리 독립을 꿈꾸며 저부터 좀 홀로서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 집 가훈입니다. 근데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부검 결과에 근거한 명확한 이 사망 진단서가 순직 처리나 국가유공자 법정 싸움에서 얼마나 중요한 증명서인지를 장례식장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기까지 정말 그 애절한 그 과정을 책에 담았거든요. 국가는 그의 마지막 삶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종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얼마나 고된 업무 속에서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는지 저도 민낯을 그제서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법정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직이나 보험보상자 대상 선정 법적 절차 및 최종 판결문까지 부록에 담았습니다. 먼 훗날 이 아빠의 삶이 무엇이었고 지난 6년의 엄마의 투쟁이 무엇이었는지 딸들에게 잘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과로사 옆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업무의 세계에서 과로가 일상화된 현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을 쫓아가서 이젠 제발 불을 끄고 몸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그 절규하는 마음으로 세상 밖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를 다듬는 1년 7개월 동안의 긴 여정이 저에게는 충분히 비워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애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차마 말 못한 이 행간에 숨은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좀 쏟아내라고 멍석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려학교 가족들도 이 멍석을 깔아주셔서 이제는 더 넓은 광장에서 삶과 죽음을 또 긍정을 이야기하며 더 많은 독자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오늘을 살죠. 근데 오늘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같지 않습니다. 제 오늘 속에는 3가지 키워드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을 사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2015년에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친정 엄마를 간병하며 하루하루 준비하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2017년 갑작스러운 과로사로 남편을 떠나보내며 준비 없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정말 가족 중에 가장 여자라면 최측근이잖아요. 친정엄마와 남편. 한꺼번에 떠나보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나의 죽음을 떠올리며 메멘토 모리를 떠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연결되며 네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아모르 파트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나에게 집중하며 이 순간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을 꺼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의 감탄사를 찍는 라니쌤으로 사는 겁니다. 제 별명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설렘의 순간들을 모아 포토 에세이를 쓰며 블로그 라니의 감성 노래도 수필 나오며 차곡차곡 수집 중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 설렘을 위한 긍정 학원을 새롭게 장만했습니다. 나는 매력 자본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다. 나는 인복이 많아 인연 자본이 차고 넘친다. 나는 감성이 풍부해 설렘 자본이 무한 충전된다. 고로 나는 행복 자본이 무한대다. 진짜 잘 썼죠? 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자를 뭐라고 부르죠? 아니죠. 과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외롭고 이 궁상맞은 과부 이미지를 제가 확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긍정 학원처럼 매력, 인연, 설렘, 행복 자본을 빵빵하게 챙겨서 과하게 부러운 여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과부의 정의를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픔이 설렘이 될 때까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독자 손에 꼭 쥐어드립니다. 지금 혹시 터널을 통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족 상실을 겪으며 6년간 이 시간을 지나다 보니 무엇이 슬픔이 설렘이 되게 했는지 징검다리가 보입니다. 우선 첫째, 나를 챙기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멈추고 우선 나를 챙기면서 일상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나를 살렸습니다. 특히 글쓰기를 통해 더 이상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셋째,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긍정의 씨앗을 모았습니다. 저는 매일 눈 뜨면 기지개를 켜며 긍정학원을 외칩니다. 오늘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생명력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파동치는 하루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라니! 이러면서 기지개를 켭니다. 꼭 가족 상실이 아니어도 내 앞에 마주한 이 시련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 중에 쉬라면 이런 멈춤, 채움, 용기, 도전, 긍정 어떤 키워드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도 저처럼 징검다리를 짚고 그 어두운 터널을 반드시 빠져나올 테니까요. 우린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고요.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편안하게 쉬어가는 코너로 잠깐 제가 최근에 순간 포착한 설렘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새로 뜨는 이 GRS 방송국 아시죠? 모르세요? 고래학교. 그게 모르세요? 요즘 뜨는 방송국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은 뭐 할 때 설레세요? 저는요, 설렘 수집가인 저는 올해 연구년을 맞아서 제 삶에 진짜 한정판 특가로 준비된 이 여행 설렘을 가득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년 시작과 함께 제가 3월 2일에 나홀로 기차 여행을 떠났는데요. 경포대와 경포호수 두 가지 맛을 즐기며 이게 새벽에 일바로 사우나 갔다 온 얼굴입니다. 너무 뽀송뽀송하죠? 그리고 창가에서 그림도 그리고 바다에서 셀카를 이렇게 찍으면서 설렜습니다. 강릉 고래측방에 갔을 때 이 고래학교 선생님들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제 건물주가 되셔서 고래학교 건물을 지은 우리 교장 선생님의 꿈을 현실로 보는 듯한 느낌? 고래학교 이런 건물 지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설렜습니다. 자, 그다음 지난 여름에 새 모녀 유럽 한 달 살기를 하고 왔습니다. 피렌체 두오모 성당, 또 베니스 브라노 섬, 파리 에펠탑, 오랑주리 미술관, 또 오르세 미술관을 다니면서 마음껏 설렜습니다. 또 그림책, 일본 그림책 미술관 박물관 여행으로 좋아하는 작가의 원화를 보며 같은 걸 좋아하는 새로운 인연들과 이렇게 실뜨기를 할 때 설렜습니다. 이건 지난 그 제주 인형 만들기 워크숍에 갔다 와서 2박 3일간 열심히 인형을 만들어서 지금 뒤쪽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럴 때 한 땀 한 땀 뜨면서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또 10월 28일 여백사원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마침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젊은 괴테이지 개관식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테이프 커팅 막 순간에 제가 여기 부숴가지고요 같이 잘랐어요. 관계자도 아니지만 나는 독자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순간에 이걸 딱 자르면서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이 출간의 마음을 담아서 괴테의 집에 제 책에 첫 책을 쓴 이 마음을 잘 담아두고 왔습니다. 이게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는 게 매월 넷째 주말밖에 안 하거든요. 이 토요일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 여백서원에 가서 전영애 교수님의 책의 집을 관람할 때 너무너무 설렜고 거기서 괴테의 문구들을 하나하나 돌판에 새겨진 걸 보면서 설렜습니다. 고려학교 선생님들과도 같이 걷고 싶은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미처 챙기지 못한 인연들과도 단단히 연결하면서 인연 자본을 충전합니다. 가족과 함께 출간기념 집들이도 하고 지인에게 캘리그라피로 저자 사인해줄 때마다 저는 설렙니다. 이렇게 개인 저서를 출간하고 나니 이제 또 독자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자가 저자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보따리를 싸서 저를 위한 현수막, 제가 학교에서 현수막 무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를 위한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서귀포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담이 예쁜 덕수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독자들과 뜨겁게 만났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현관 앞에 광고판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을 모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케이크와 샴페인을 따르면서 이제 저자 특강을 시작을 했고 한 2시간 반 정도 진솔하게 얘기 나누면서 독자들과 뜨겁게 만났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출간 소식을 알렸더니 이번에는 저자가 직접 책 읽어주는 독서 모임을 열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8일, 15일 이렇게 3차례 준 독서 모임을 가졌고 29일에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독자들이 이렇게 깔아주신 멍석 위에서 행간에 미쳐 쏟아놓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설렘을 마음껏 나누고 있습니다. 고려학교 선배님이시죠. 우승자 작가님의 이 잠실 교보 저자 사인회 참석했던 날, 제가 좀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그날은. 사인회는 3시부터인데, 제가 오전 11시부터 가가지고, 사인회 준비 과정까지 낱낱이 이렇게 보면서 눈팅 스텝이 돼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선물 배부 보조하던 제게, 이 글쓰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다 활에 고마하고, 이제 주자리에 앉아야지. 그래서 그날 제가 일기장에 올해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나다! 또렷이 새겨 넣으며 마지막 퇴고 마무리를 하고 출판사 100곳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6일 토요일 3시에 잠실 교보 문고에서 저자 사인회를 하며 연구년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설렘에 여러분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죠. 원하는 것 하나 정도는 미련 없이 해봐야지 작가의 꿈을 또렷이 새기며 제 노트북에 딱 붙인 메모입니다. 매일 바라보며 정말 원하는 것 미련 없이 해봤습니다. 초강력 동기부여였습니다. 공저에서는 메시지 넣는 걸 배웠고 개인 저서에서는 최고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책 많이 내는 그런 작가보다 제 책 한 권 읽으면 그냥 밥 같이 먹고 차 마시고 싶은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눈물로 글단물 수놓듯이 쓴 책이어서 그런지 독자들에게도 감정이 전달되는 겁니다. 괴테의 식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울게 두어라. 눈물은 먼지에 생명을 준다. 벌써 푸르러지는아. 슬프기만 한 책 아닙니다, 여러분. 쏟아내고 나면 다시 희망과 긍정의 푸르름이 가득 채워집니다. 손에서 뗄 수 없는 흡입력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죠. 오늘 현장 구매 30% 특별 할인가로 15,000원에 안겨드립니다. 딱 5건 가져왔습니다. 현금 없으면 계좌이체도 됩니다. 저는 책 장사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독자의 마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책 속에서 작가와 독자로 더 따뜻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따뜻한 눈빛으로 귀 기울여 주시며 11월의 어느 멋진 가을날 북토크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설레며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